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수줍당 대표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좋아하는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전 그 영화에는 일단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그 스토리가 정말 깨알 같아요. 약간 잔인한 장면도 있고 19금이긴 한데 그리고 그 작품의 미장센 미장센 훌륭하죠. 그 깨알 같은 그 미장센들과 끊이지 않는 그 스토리와 그 음악도 되게 훌륭하고. 음악장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거 무슨 이런 영화가 있지 막 깜짝 놀랐던. 자, 연애지상주의자 마른 장작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까지 다 왔네요. 주주총회를 가장 좋아하는 김 선생입니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저는 김프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로켓 아가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로켓 아가씨입니다. SBS 라디오 무슨 밤 12시 지금 모드로 하고 있어. 네, 알았어. 아니, 음반 내는 동안에 딴 건 안 했어요? 뭐 어떻게 지냈어요? 저 일단 뭐 학교 강의도 나가야 되고, 네, 당신처럼 한량이 아니야 되니까. 야, 나왔어, 그래. 나왔어. 토크를 이렇게 이끌어내야지. 근데 사실 로켓가 옛날에 건반 연주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유명한 그렇죠. 사람들 그거 많이 했잖아. 얘기 좀 해줘봐. 네, 잘난 척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네, 뭐, 이렇게 바이브 것도 했었고요. 마약 것도 했었고, 뭐, SG 워너비 실수로 것도 했었고, 뭐, JK 김동욱이나.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잘생긴 거? 말한 가수들이 보니까 잘생긴 가수가 없어. 네. 하여튼 예쁜 가수도 없고. 그래도 뭐 다 음악 잘하는 사람들. 네. 음감의 광고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우리 7월 21일 금요일 시간은 저희 정할 거고요. 8시라며. 게시판에 우리 낙원상가 4층에서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7월 21일 일이요? 네,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주주 댓글 톡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이렇게 다 달았어요? 이름을, 코너명을? 우리 작가님 또 다음 준비하셨어요. 주까지 가나 모르겠어. 주주 댓글 톡. 아우어님께서 늦게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자 이름 얘기하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우리 늘 하지 않나요? 항상 얘기하는데 전달력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현애비님. 저의 닉네임이 도현애비인데 도현이 아버님이란 닉을 가지신 분이 댓글 달았다 해서 에어메가 톡이 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댓글 달아봅니다. 크크. 하지만 꼬박꼬박 다운받아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네. 그래서 선물 드립니다. 그럼요. 도현 애비님께 선물 드립니다. 그렇죠. 네. 우리 532040님. 맥주 좀 안 처먹으면 안 돼요. 그냥 내용만 얘기하세요. 맥주 처먹는 거라서 몇십 분을 까먹고 내용은 얼마 없고. 아니 근데 그거 사실 저희 주주총회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술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네. 하지만 저희는 저에게 이런 비판의 댓글 다시면 꼬박꼬박 선물 드립니다. 그럼요. 네. 같이 좀 살자님께서 술알못 무알콜파 주제에 자꾸 주총 얘기만 드디어 바이엔슈테판과 첫 대면 첫 맛에 딱 큰 병으로 살 걸 그랬나. 그래놓고 지금은 작은 병 한 병이 혼절 직전입니다. 다음번에는 무알콜 맥주 추천 부탁한다고. 김프로 같은 분이시군요. 네. 건강이님. 맛있죠용. 클라우스 탈러 무알콜 레몬. 두산 아줌마 파리님. 강서 이 4병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올리셨고요. 강서 맥주 맛있더라고요. 뭔가 묵직하기도 하면서 뒷맛은 쌉쌀한 것이 시원하게 해서 먹으니까 완전 제 취향이에요. 다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셨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 강서를 하고 싶었다가 딴 맥주를 했다고 벌써 몇 주째 했더니 청취자분들이 먼저 사서 드시고 알아서 계시네요. 드시고 네. 우리 정 대장님도 또 그림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예. 일상의 편님께서 해장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술 마시고 나면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에스프레소도 좋고 근데 요렇게 마시면 뇌에 치명적이라기에 못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해장하는 비법은 뭐 정해져 있죠. 술친굼 드세요. 네. 김프로쇼 공식 해장 술친굼. 해장 어떻게 하십니까? 해장 비법이 있어요? 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짱이야. 데이브니어는 해장 따윈 필요 없습니다. 해장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 간. 아직 저는 생간. 아니 생간이야. 생간이라기보다 왜냐면 내가 그래도 3년 4년째인데 제가 3년 4년밖에 안 됐잖아. 아니 그래 술 마신지 저희 17, 18때 거든요. 그치. 17, 아니, 18때 3년 4년 되는 아니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이 예를 들어 20대 때 초에 마셨으면
대여섯 시간 먹고 나서도 다음날 머리도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일어났어? 그건 아니잖아. 젊었을 땐 좀. 젊었을 땐 네. 아, 그랬어? 아무튼 전 해보면. 그래요. 전 지금 그래서 해장을 안 하신다. 머리 아픈 게 뭔지. 생간이야. 막, 예, 그리고 뭐,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 한 새벽 1시쯤까지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한 6시면 눈이 떠져요, 오히려. 평소보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알고 보니 술꾼이야. 저는 해장, 뭐,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우나 합니다. 사우나가 맞아요, 제일 맞아요. 빨리 빠져요. 근데 몸에는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수분이 나가. 그리고 다 빼는 거죠. 예, 몸을 저걸 빼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자 한참 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점심에 쌀국수를 맵게 먹고, 땀을 한 바가지 흘린 다음에, 사우나를 가죠. 그래서 사우나 가가지고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사우나를 삼각편대를 막 돌면서 쫙 빼고 나오면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몸이 돌아와요. 그럼 또 먹어, 이제. 그럼 또 먹지 저녁에. 아 근데 이제 안 좋아요 몸에는. 그래, 큰일 납니다 이렇게 먹으면. 했으니, 어떻게. 네. 근데 각자 그런 날이 좀 있지 않아요? 어떤 날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좀 얼큰한 거 먹고 싶고, 어떤 날은 딴 거 먹고 싶고, 해장하고 싶은 기분이 좀 다르지 않아? 그죠? 그래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피자를 먹고 싶던데. 아침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 햄버거 먹거나 네, 그 햄버거 외국에서 먹고 그렇게 싶어요. 해장하는 걸로 알고 기름진 거 있는데.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로켓 아가씨 뭘로 해장해요? 저 그냥 토하는데요. 야, 좋아. 깔끔하게. 야, 방송 접어. 야, 깔끔하게. 로켓타가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7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에 용산 아이파크몰 자몽미디어센터 복잡하시면 그냥 용산 CGV 근처에 오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저희 김프로쇼 공개 방송 하니까요.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요. 시간 되시면 뭐 한 번씩 들러주십시오. 되게 무성의하게. 그러니까, 에이. 진짜 많이 가고 싶지 오길 않게. 원하면서 왜 그래요? 진짜 웃긴다, 아니 너 진짜로 진짜. 나는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얘기를 아니, 들으면 왜? 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뚝 떨어질 것 그러니까, 같잖아. 아니, 저 사람 그럼 왜 오지 저래 말라 먹고 이거지.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 아니, 없다. 아니, 왜 그래? 아, 이게 제주도도 사실 많이 오셨잖아. 이게 뭐 그러니까. 올해는 거야, 말래는 거야.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서 공지를 하지 말든가. 부담스러워. 여기. 근데 또 네. 나는 부담스러운데 우리 데이브니 형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뭘 좋아해. 또 이렇게 노래 한번 해야죠. 그럼 아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만져가지고 또 친하면 기타야. 나 그날 노래 안 해. 그러면서 기타는 메고 올 거야. 그리고 수트에 넥타이로. 그렇지. 예. 딱 해가지고. 향수 꼭 뿌리시고요. 아이고, 예, 네. 아무튼 뭐 시간 되시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물 폭탄 코너는 로켓 아가씨께서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술친금 한 박스, 톰친구 제리님, 그 다음에 도연애비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 선크림, 우사미 영사영님. 네, 그다음에 맥주 처먹는 게 싫다고 하셨니까. 그다음에 카페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건강이님, 예, 유니코프 깔짱 받으실 분 덕분님 축하드립니다. 덕분이군요, 이게 덕분님. 아, 네,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당신 덕분이야. 네. 이름일지도 몰라. 덕분이. 덕분 씨.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많이 애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제주 하얀언덕 펜션. 제주도 최고의 동남권 쪽 펜션이죠. 여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많이들 가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유니코프 칼창 맨솔 효과가 있어가지고 써보신 분들이 30%나 재구매하신다는 그 깔창. 네이버에서 유니코프 깔창 검색하시면 됩니다. The Real Mexican Restaurant Cinco de Mayo. 홍대 산울리 소극장 길 건너편에 있고요. 정말 멕시칸 음식 타코벨이나 이런 짝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용하시면 김프로쇼 포스터와 밀러 생맥주 한 잔이 무료로 증정된다는 사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또 저희가 모신 게스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 게스트와 함께 주주총회로 찾아오겠습니다. 군뱅이 한 마리가 맥주 한 캔 가지고 극장에 갑니다. 꿈틀 본격 혼영 혼맥 권장 방송 김프로 쇼. 이제 주주총회와 함께합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주주총회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나요? 아, 시끄러. 자, 맥주를 저희가 이번 주에는 멕시코 맥주를 소개를 할 텐데,
솔직히 멕시코를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멕시코 잘 몰라요. 저희 멤버 중에 사실 멕시코를 가본 분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여름 작가가 가봤대. 가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멕시코 분을 직접 모셔왔습니다. 이야, 멕시코 분을. 멕시코 분 떠오르는 스타. 우리 크리스티안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크리스티안 부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다 보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네. 소개를 조금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왔고요. 네. 여기 한국에 온 지 좀 2년 됐던 것 같아요. 2년 됐고, 이제 현재는 뭐 비정상회담에서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요. 멕시코 대표로. 네. 여러분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그 크리스티앙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크리스티앙 치면은 딴 사람 나와. 비정상 꼭 붙여주세요. 네. 근데 어디 전주에서 온 거 아니에요? 무슨 멕시코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해가지고. 근데 2년 만에 이렇게 한 거예요? 2년만 이제 한국에 산 지 2년 됐고요. 네. 근데 한국말을 이제 공부한 지 좀 3년 정도 이제 멕시코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럼 한국어는 어떻게? 한국어는 저는 좀 웃긴 얘기지만 한국 예능을 보고 예, 관심이 생겼어요. 예능을 보고 어떤 예능? 예능에 세바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바퀴. 예, 그 세바퀴. 저도 몰랐는데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막 이제 저는 옛날에 멕시코에서 영상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이제 이렇게 예능적인 자막이 나오잖아요. 빡빡빡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에 이제 예능 자체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없기 때문에 더 신기한 거죠. 그런 그래서 식의 예능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막이라도 알아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직접 혼자 공부한 거 아니면 선생님이 있었어요? 직접 이제 혼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말 읽는 법, 쓰는 법 이제 알아보고 나중에 이제 외국어 못한다고 우리가 누구 탓할 게 아니야. 나가 죽어야 돼 진짜. 저희가 이제 비정상회담을 즐겨서 보시는 분들은 크리스티안 반갑게 이렇게 들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비정상회담을 안 보시거나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정보가 없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저희가 전제에 놓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이 저런 것도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어쨌든 저희가 멕시코 맥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모셔왔는데 맥주 원래 좋아하세요? 맥주는 저는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먹긴 먹어요. 왜 왔어? 그 어떤 술을 원래 좋아해요? 저는 뭐 보통 이제 와인 쪽에 좀 더 관심 많거든요 사실. 멕시코도 와인이 이렇게 좋아요? 멕시코는 우리만의 와인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그런 와인도 존재하고 있고 물론 맥주가 사실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멕시코에서.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술은 잘 하시고 술은 뭐 문제가 없고요. 네. 한국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소맥 좀 드셔보셨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일단 막걸리부터 알게 됐어요. 막걸리. 네, 근데 좀 아픈 추억이에요. 막 어두운 과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강남에서 친구들이랑 그때는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바전이란 막걸리 먹어야 된다. 막걸리. 그래서 거기 강남에서 어떤 이제 막걸리 바전이랑 이제 바른 집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게임하재요. 그래서 뭐 게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쳤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걸리 먹고 그리고 다 됐는데 소주를 시켰어요. 그때는 소주 왔는데 계속 먹고 그랬는데 밤 10시였나? 나갔는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추웠으니까 날씨가 막 갑자기 막 엄청 어지러워지고 막 나갔는데 친구들이 괜찮아? 집까지 갈 수 있겠어? 예, 괜찮아. 갈 수 있어. 혼자서. 그래서 혼자 보냈어요. 갔더니 이제 거의 치에 들어갔는데 나 잠깐 어지러워. 나는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 찾아갔는데 들어갔더니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좀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이제 문에서 이게 나가셔야 돼요! 막 이런 거예요. 그 종소하는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거기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잤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걸리 냄새만 맡으면, 와우. 토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도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원래 술을 좀 먹으니까 그 정도였지. 우리 방송 끝나고 막걸리나 먹으러 오면.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맥주를 가져오셨는데 두 종류가 있거든요. 멕시코에서 유명한 맥주인가요? 네, 도세키스요. 도세키스. 도세키스라고 해서. 도세키스하고
테카테? T-E-C-A-T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읽습니까? 데카테. 데카테. 데카테랑 데카테. 도세키스라고. 데카테. 멕시코 사람인 줄 알았네. 데카테. 데카테하고 데카테. 도세키스. 도세키스. 무슨 뜻입니까? 도세키스. 도세키스는 쌍X예요. 더블 X. 더블 X예요. 더블 X. 더블 X라는 뜻. 실제로 그래서 X가 2개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예. 요 데카테는 무슨 뜻입니까? 데카테는 뭐 특별한 뜻은 없고요. 그냥 데카테 이제 브랜드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었군요. 예. 오. 발음이 카스 쉽고. 이런 거구나. 그렇죠. 발음이 쉽고 이제 데카테. 쉽게 외울 수 있는. 자, 이 맥주들은 그러면 멕시코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합니까? 사실은 데카테는 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선호하는 그런 맥주고요. 도세키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성인들. 나이 드신 분들. 네. 클라우드와 카스의 차인가? 그런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럴 저는 수 있나요? 아직까지 한국 맥주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맛이 있어요. 차이가 없어, 그치? 맛이 차이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다 비슷해서. 왜 이렇게 우리 맥주를 디스하나요? 사실이니까. 아니 멕시코 맥주도 비슷해. 자, 그러면 도세키스하고 데카타하고 어떤 거부터 깔까요? 뭐 성인이시니까 도세키스부터. 자, 성인이고 그러면 싶지 않은데. 젊은 이제 느낌을 원하시면은 그러면 데카테부터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저희는 젊으니까요. 데카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카테를 먼저 따겠습니다. 자, 그 기능 한번 보여드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그 병따개인데 병따개를 이렇게 따면서 어이. 약간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실망스럽다. 좋네요. 네. 아유, 네.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한국 매너들 더 와서 배우게 됐는. 네. 자, 건배.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뭐야, 꼭 병으로 마셔, 자기가. 우리 사실 방청객도 있으세요, 오늘. 지금 방청객으로 크리스티안 동생분이시죠? 예. 친동생분이 지금 한국에 잠깐 놀러 오셨다가 그렇죠. 한 달 동안 이제 한국에 있다가 다시 멕시코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서 하여튼 뭐 가족분하고 이렇게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네. 보이는 방송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마어마한 미녀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차마 저쪽을 보기가, 내가 또 시작한다. 설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캐릭터예요. 자리 바꿔드릴까요? 잘한다. 너무 눈부셔. 자, 그래서 데카테 맛이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가벼워요. 우리의 피치라고나 할까? 약간. 얘는 딱 먹어보니까 그냥 가벼운 라거네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Sabor con carácter. 성격이 있는 맛. 성격 있는 맛. 성격이 있는 맛. 성격 있는 맛. Sabor con carácter. 특징 있는 맛, 이런 거. 특징 있는 맛. 뭐 캐릭터. 캐릭터 이게 캐릭터. 우리 카rak테르 우리한테 성격이에요. 네, 그거는 이렇게 용어고. 사보르 꽁까르트. 좋아. 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맛이 약간 깔끔한 느낌이 좀 있고요. 깔끔하고 가볍고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넘어가는 그런 그러니까요. 맥주잖아요. 네. 음료수. 왠지 멕시코 맥주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어가지고 강렬할 것 같은 왠지 그런 딱 선입견이 있었는데 마시는 순간 너무 깔끔해요. 네. 왜냐면 제가 데킬라를 좋아했는데, 데킬라가 많이 먹으면 사람 한 번에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이라 저것도 셀라나. 요게 뒷맛이 약간 쓰려고 하다가 멈추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때까때 같은 경우에는 한 병을 먹어도 취하진 않아요. 이게 한 8병, 10병 정도를 먹어야 느끼기 시작해요. 예. 스포츠 보러 가가지고 관중석에서 먹었대. 가볍게 호를 이렇게 많이 가볍게 뭐 1리터짜리 뭐. 그렇죠. 멕시코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뭡니까? 아, 축구죠. 네, 축구는 우리 종교예요, 거의. 장난 아니죠. 저도 그 종교 신도예요.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4.5도네요. 뭐 약하지는 않고 네, 그냥 보통인데. 보통 맥주하고 비슷한데 근데 신기한 거는 보통 탄산이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톡 쏘는 맛이 많지가 않은데 톡 쏘는 게 별로 없으면 밍밍하거나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사실. 맛이 있어. 약간 구수하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보통 어떤 음식들하고 먹을 때 특히 뭐 멕시코 음식 중에서 좀 궁합이 이거는 맞는 뭐 포뚜리가 뭐 다커를 뭐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다커. 그래서 보통 다커 파는 가게들에서 뭐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맥주고 뭐 다코나 아니면 우리 뭐
정통적인 음식들 중에 뭐 게사디아나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많이 이제 같이 먹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그냥 간단하게 놀러 가도 안주랑 맥주 이제 때카테랑 축구를 보면서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치맥은 어때요? 치맥이요? 우리나라에서 치킨 앤 맥주 할 때. 치킨 앤 맥주는 우리한테는 없어요. 일단 그 치킨이 한국에서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예, 막 양념도 발고 막 순살도 있고 막 엄청 세계적으로 장난이잖아요. 닭을 가지고 너무 많으시네.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우리 양념 캐님을 아예 몰라요. 양념 개념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치킨 윙,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같이. 타코라고 하면 누가 따코라고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아, 맞아요. 그래요? 예. 따코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타코를 계속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고 따꼬라고 하는 게 따꼬. 예, 확실한 발음이에요. 따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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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때라고 하듯이 따꼬. 때까때 마시고 따꼬 먹어. 따꼬. 따꼬. 우리 보통 브리또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요? 정확하게 발음을? 아, 이게 또 이제 아르 발음이 들어가는. 아르 발음. 이렇게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미국 사람들은 그냥 버리로라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버리로. 예, 이거. 약간 그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뭘 버려. 입 닦고 먹어. 버리또. 예, 확실한 발음은 무리또. 무리 한번 해봐. 나 그거 안 돼. 다 되시네요. 브리또. 되시네요. 브리또. 오. 제일 멕시코 사람. 브리또 먹자. 안 돼. 진짜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리또 따꼬 이렇게 하잖아요. 나 약간 멕시코 말에 소질 있나 봐. 세뇨리따 할 때 그건가 봐. 세뇨리따 맞아. 그래요. 브리또 따꼬. 때까때. 데카테를 그러면 저희가 맛을 봤는데 이번에는 도스에키스? 요거는 약간 이제 데카테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즐겨서 먹는다고 하는데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맥주. 그래? 어른. 이거는 몇 도입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4.7도네요. 도스에키스가 약간 센데 조금 드세요. 요걸 한번 따보겠습니다. 오, 야, 바운스까지 했네, 바운스. 야, 이게 좀 맞는데? 이거 좀, 기술이에요. 이거 자격증 있어. 오, 잘하네. 오늘 그러면 한번 요거를. 근데 멕시코 가서 그런 거 하면, 완전 돈 좀 진짜 버나요? 남자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요, 바로. 남자로 인정받지. 남자로. 멕시코를 갔어야 돼. 이거 화장실에서 자면 안 돼요? 이거는 색깔이 훨씬 이제 진하네요. 이제 색깔부터 이제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엠버일인 것 같긴 한데. 자, 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스에키스 4.7도. 4.7. 나이 먹었나봐. 나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이 양반. 근데 이제 뭐 나이보다는 이제 먹는 확률이 보통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더 싸. 제 스타일은 요게 조금 더 진해가지고, 요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데카테보다는 더 맛이 진중하네요. 존재하고 있죠. 맛은. 뭔가 쟤는 팔랑팔랑해 좀. 그죠. 더블 X 뜻인데, 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르베세리아 목테수마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목테수마 양조장. 목테수마 양조장. 네. 그러니까 목테수마라는 양조장이에요. 세르베세리아? 세르베세리 양조장이에요. 양조장. 네, 그럼 요건 양조장 이름을 써놓은 거군요. 세르베세리아 목테수마. 약간 책 이제 만들 때 이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똑같아요. 무슨 출판사. 그죠? 똑같아요. 야, 이거는 무슨 수식어구가 없네. 크래프티드 인 멕시코. 그냥 멕시코에서 만들었고. 그렇죠. 이 목테스마라는 양조장에서 만들었고. 사실 이 목테수마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옛날 문명들의 이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XX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그러게요. 목테수마의 이제 인물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옛날 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세종 맥주. 광개토 맥주.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순신 맥주. 맛있어. 처음에 먹었던 데카테는 조금 아무래도 맑은 느낌이어서, 뭔가 이렇게 음식하고 먹을 때, 그렇게 진한 맛이 아니니까. 그래도 좀 많은 음식하고 어울릴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진하니까,
어떤 음식하고 좀 먹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좀 더 이제 매운 거 있잖아요. 매운 거. 매운 거, 멕시코 음식 중에 매운 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치킨윙이나 뭐 멕시코 음식은 아니지만 멕시코 소스를 뿌려서 아니면 같은 타코에다가 좀 더 매운 소스를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먹고 이제 도스테키스 칠리 소스나 뭐 치포틀레 할라피뇨 우리가 되게 많아요, 소스가. 그래서 뭐 몰레라는 음식도 있어요, 우리는. 몰레? 이게 초콜릿으로 만든 음식인데 하나도 안 달아요. 근데 매워요. 매울 수 있는데 이제 치킨에다가 부려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도세키스랑 이제 먹으면 충분히 이제 초콜릿으로 만드는데 매워요? 그러니까 매워요. 왜냐면 그 초콜릿도 들어가 있고 고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싱코데마요에 가가지고 이거 시키면 나올라나? 싱코데마요 사실 싱코데마요 요즘 늘고 있는 메뉴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새로 가보셨어요? 예, 가봤죠. 예, 가봤는데 어때요? 멕시코 본토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말 솔직히.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 찾지 못했던 그 멕시코 분위기랑 음식이었어요. 네. 그래요? 계속 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군대를 다녀봤는데 정말 멕시코 다시 그립게 만들었어요. 진짜요? 그 정도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주방장님이 용병 출신이래요. 그래서 멕시코 분이 와가지고 그렇죠. 직접 저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멕시코 맛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이태원에도 그런데 없어요? 있잖아요. 뭐 멕시코 이태원에 되게 많죠. 네. 되게 많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태원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퓨전이에요. 퓨전. 네, 퓨전이에요. 이제 미국이랑 이제 미국 음식이랑 이제 퓨전하는 게 있어요. 멕시코 미국 음식이랑 텍스맥스라고 해서 왜냐면 텍사스에서 발생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음식인데. 그 이태원에서 주로 그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한국 음식이랑 이제 한국 사람들 입 맞게 된 그런 음식들 많이 찾을 수 있어. 근데 싱코데마요는 그래서 특이했어요, 저한테. 그냥 진짜 멕시코 스타일. 진짜 멕시코 스타일이었어요. 오리지널 멕시코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메히카노 아니다. 이분 혹시 멕시코 지금 배우고 있어. 멕시코를 요즘 배우고 계시거든. 레스토랑테 메히카노 오리지널. 한 번만 더. 네. 레스토랑테 메히카노 오리지널. 조금 매운 음식하고 궁합이 좀 잘 맞는 맥주니까 도세키스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한번 골라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멕시코 맥주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맞아요. 멕시코 맥주가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한국에서 멕시코 음식이나 이런 거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데 근데 이게 마트에서 잘 안 팔지 않나요, 얘네들이? 이거 한국에서 그냥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싱코데마요 가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다른 데서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요? 한국에서 주로 파는 게 그거였어요. 코로나도 멕시코 이제 맥주예요. 코로나는 그쵸. 너무 유명해서 그런가? 흔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멕시코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많은 맥주가 뭡니까? 이게 도세키스랑 테카테를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있어요. 이 둘이? 네, 이 둘이요. 얘네 둘이 1, 2위예요. 얘 둘이 카사이트 같은 거예요? 누가 1인가 모르겠어요. 일단 도세키스는 맛스러워 또 너무 맛있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맥주인데 근데 테카테 같은 경우는 광고 때문에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팔려요. 왜 광고가 어떠대요? 광고를 너무 웃기게 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기 위해서 뭐 남자들이 무슨 노력을 한다 표현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웃긴 방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때까때 한번 광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빵빵 터질 거예요. 표현력이 그러니까 나보다도 우리말을 많이 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카사이트 정도의 그 라이벌 구도에 있는 맥주라고 봐도 무관하겠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크리스티안 모시고 테카테하고 도스에키스, 멕시코의 카스하이트하고 비스무레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두 맥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멕시코 음식을 파는 데 가면 그럼 어지간하면 다 있겠네요? 이태원은 테카테 정도 찾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도세키스 한국에서 아직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있는 맥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도세키스하고 테카테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멕시코 음식을 먹는 데 가서 있잖아. 이게 굉장히 있잖아. 오빠가 좀 알아.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시켜주시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거지. 우리 여름이 오늘 새로운 맥주 한번 먹어볼까? 도세키스라고 말이지.
도세키사구 테카테. 나도 싫어, 너랑 가기. 한 번씩 멕시코 음식 파는 데 가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한 번만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아쉬워서. 우리 크리스양이 말을 너무 잘해요. 잘해요. 한 번으로는 끝낼 수 없어. 아니.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다른 맥주 하나 좋아요. 가지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알죠.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주주총회 때 저희 크리스티안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맥주 소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티안 보냈고요. 저희가 크리스티안을 데리고 한국 정치 얘기를 할 순 없잖아. 그냥 그걸로 끝내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우리 또 얘기를 해야죠. 의외로 물어보면 연락 잘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막 타일러처럼 막. 이현주 왜 그래요? 이러면서. 저희가 녹음을 하찮은 뉴스 농장 한 다음에 저희가 따로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이현주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사과를 하고 또 찾아오신 어머님들께 거센 항의를 받고 플래시 세례를 받고 뭐 한참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의 해명이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가 이렇게 기사화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유감스럽다라는 이제 뜻을 밝혔고 그거를 취재해서 기사를 썼던 기자는 왜 무슨 소리냐? 그게 뭔 사적인 대화냐? 무슨 사적인 대화냐? 공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묻고 답한 거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약간 공방이 있을 뻔하다가 사과를 하고 찾아오신 어머님들에게 굉장히 혼나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요 논란을 보면서 언뜻 요 얘기는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 재밌을 것 같아. 기자와의 사적 대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적인 대화란 게 많이 있나요? 전 잘 모르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친하면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그래도 기자하고 사적인 대화를 한 거를 기사를 쓰면 좀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야 기자하고 정치인하고 사적인 대화가 어딨냐 다 감안하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사적인 대화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있을 수도 있죠. 약간 비보도를 전제로 내가 만약에 이제 김프로 기자였다고 치고 야 이거 사실은 진짜 기사 쓰지 마.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너 진짜 기사 쓰면 안 돼. 라고 해서 기자가 안 쓸게요. 라고 해놓고 쓰는 경우 많지. 쓰는 경우 있죠.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럼 대답을 하지 말든가.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현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했으니까 그건 논외고 그 외에 진짜로 사적인 대화고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을 때 그러겠노라 하고선 들어놓고선 기사를 쓰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김요한 기자가 그만두지 않았다. 근데 내가 정치인을 해. 할 거잖아. 근데 이미 시작하셨지. 그러면은 나는 안 봐. 나는 김요한을 기자를 안 봐요?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 아니, 그렇게 기사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아예 기자를 안 봐? 그럼. 출입 기자들 어떻게 해요? 출입 기자들을 만나지. 근데 그거는 정말 출입 기자가 아니면 안 본다. 안 봐야지. 친한 사람이라도 안 본다. 일로만 봐야지. 정말 일과 관계돼서. 왜냐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옛날에 비서실장 할 때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다가 전화 딱 오면 바로 끊었대잖아. 그러니까 친척들이고 뭐고 친구들이고 전화 오면은 바로 끊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입 기자로 만났는데 친해졌어. 안 봅니까? 친해지면 안 되지. 친해지는 것도 친해지면 안 된다. 그럼 왜냐면 일인데 물론 기자는 취재를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든 뭐 이제 교감을 하고 더 이제 가까워질 수는 있죠. 정치인도 그 기자가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김요한 기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걸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다 느끼겠지만 그걸 멀리 해야지. 공사를 딱 구분한다. 그럼 구별해야지. 왜냐면 기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라고 했는데도 그냥 양심에 털나가지고 그냥 쓰는 놈도 있고 아니면은 그럼 뭐 이렇게 지켜주는 분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뭐 압력에 위에서 뭐 야 너 들은 거 없냐 한다면 써 하면은 들은 건 있는데요. 야 그럼 요거는 요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안 그럴 수도 없고
그럼 그럴 때 그거를 기자가 조절할 수 없잖아. 그건 정치인이 조절해야지. 그 공을 네. 아예 정치인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기자는 본질적으로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기자에게 너 왜 썼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생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 짓이다. 이건 또 색다른 해석이네요. 통찰이 빛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이제 프레임의 전환인 거지. 기자를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얘기했는데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얘기한 사람의 문제가 있다. 그거를 왜 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니면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요 정도는 내가 이 기자에게 흘려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그게 선한 의도든 약간 악한 의도든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정치인의 해야 될 어떤 기술인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설득되려고 하네. 이게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 있어요. 왜냐면 기자는 불가근, 불가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번 사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물어보니까. 그 기자 아는 분이에요? 그럼요.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되게 훌륭한 기자예요. 옛날에 세븐이 문제가 됐죠. 안마방 갔다가. 그렇지. 안마방 가가지고 그거 취재한 분인가? 취재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더더군다나 그런 거에 좀 굉장히 나름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생각이 많은. 그러면 이번 발언은 발끈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흘려듣고는 그냥 흘려듣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정도 세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국회에는 뭐가 있냐면 꿈이라는 게 있어요. 꿈이. 네, 이거 기자들 용어인데 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고 스타일이 맞고 친한 몇몇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하나, 방송사 기자 하나, 어디 기자 하나, 이렇게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왜냐면 물리적으로 정치인들 지나다니면 옆에 막 녹임기 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30명이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요. 그래서 이 사람 쫓아다닐 때는 누가 해가지고 풀 해준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받아와가지고 풀 해주고. 공유해주는 거야. 공유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하나를 두고 친한 몇몇 기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만나서 어차피 정치인은 다 1대1로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술 먹고 어쩌고 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서너 명, 너댓 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자리를 하거든요.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꾸미들 기자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력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꾸미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치열한 이런 게 있죠. 뒤에로.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나하고 레벨이 된다. 네, 인정해줄 수 있다. 요러면 이제 꾸미로 받아주고. 저기는 내가 볼 때는 별로다. 이렇게 별로다. 이러면 이제 꾸미를 안 받아주고. 약간 이제 그런 내부적으로 치열함 이런 게 있어요. 미묘하다고. 선수들끼리, 요 사람은 얘기 된다. 하는 사람만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꾸미가 되는 요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꾸미는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것도 이현주 의원의 꾸미인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는 듣고는 이걸 그냥 기사를 썼으면 문제가 조금 더 됐을 수 있는데 그 다음날 확인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 꾸미에 있는 이제 기자들이었으니까 이현주 의원 딴에는 편하게 말한다고 말한 건가? 이제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는 편하게 그 연장선상에 이런 얘기였어 하면서 이제 굉장히 미친놈들이야 어쩌고 막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전화를 한 기자 입장에서는 격식을 갖춘 거예요. 왜냐면 꾸미들이 얘기한 걸 풀받아서 그냥 기사를 쓰기에는 자기가 이건 사석에서 얘기한 거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기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물어본 셈인 거죠.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꾸미에서 보던 기자들이고 그 얘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서 이현주 의원 쪽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확인해서 사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그 전에 들은 거 가지고 그냥 풀 받은 걸로 쓰지. 근데 내가 전화해서 입장을 묻고 이런 거를 물었는데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얘기의 내용 자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기사로는 안 쓰고 왜냐면 이제 기사거리 정도로는 안 받아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 파일이라고 그때 얘기한 대로 그냥 인터넷에서 썼는데 이게 뒤늦게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신문들이 받고 인터넷이 받고 막 이게 회자가 되니까 뒤늦게 리포트를 8시 뉴스에 리포트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가 문제가 돼버린 케이스가 딱 이건 거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사적인 대화라고 본 건 너무 나이브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그러니까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전날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날 확인 전화가 오면 사실 감으로 알아야지. 그쵸. 이거는 내가 말 조심해야겠구나라고.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혼주의 그 삶의 태도와 식견 자체가 이미 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대응 자체를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확인 왔을 때는 아무리 사적이어도 이건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기사 쓰려고 한 거야? 나도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했다는 거야. 그건 정말 너무 나이브하네. 예. 뭐 잘 됐다고 봐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속마음으로 정치하는지가 드러났잖아. 우리에게는 그렇죠.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기사인 거죠.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거를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기자도 그 다음날 확인 전화를 할 때 사실 정말 이건 취재입니다라고 말을 밝힌 거예요?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서 그냥 어제 이런 뭐 얘기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자, 이제부터는 기사 쓰니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김프로가 약간 설명해 줄 때는 취재를 위해서 전화한 뉘앙스로 기자는 나중에도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또 편하게 전화한 건데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 네. 약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그럼 과연 어디까지 듣고 어디까지 써야 되냐 그걸 놓고도 기자들 사이에서 약간 이견이 있더라고요. 술자리에서 들은 거 네. 그냥 뭔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하거나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한 거는 기사를 안 써야 된다. 이것까지 기사를 쓰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있고 네. 쓸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있고 거기서 약간 의견이 좀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자리에서 가볍게 듣거나 야 이거는 기사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 기사를 쓰는 게 맞을까요? 안 쓰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제가 기자로 빙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내가 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내용이 아무리 술자리고 비보도를 전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밝히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면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기준이 이제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오프 더 레코드로 술자리 이렇게 들었냐 아니냐가 아닌 거야. 네. 이거는 기사로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똥 싸다 들었으면 어떻고 뭐 하면 어때? 써야지. 네. 김프로 나중에 결론 자기 생각 뭘로 할지 되게 궁금하다. 아니 뭐 생각이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뭔가 들은 거는 안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술자리에서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과는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돼서 술자리에서 생각 없이 흘렸는데 우와 이거는 뭐야 말도 안 돼 해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다행히 제가 친했던 분들 중에는 그 정도의 양식이 없는 그렇게 막 뱉는 사람은 없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옛날에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가 그랬거든요. 법조계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게 폭탄주 먹는 자리에서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폐공사가 파업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유도했다. 파업을 하도록 수사를 하면서. 농담이었어요?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가볍게. 맨날 늘상 그렇게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기자들이 듣고 들어와서 야 이게 제정신이야?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기사 써야지. 그래서 다 구속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양식 없는 사람들이 다행히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당신 술자리는 없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고민은 없었는데 저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거를 쓰면 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뭐 이래서 이거를 뚫어보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데 이 기사가 이 시점에 나가면 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치게 될 것 같아. 근데 다쳐도 마땅한 짓을 했어. 아, 그럼 써야죠. 그치. 꼭 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정치인들이 잘해야지. 그 정도 내공 돼야지. 근데 대부분 생각해볼게 취재원이라는 게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검사도 있고. 검사, 판사, 뭐 기업 변호사. 관계자 그쵸. 아니면 그냥 뭐 일반, 친구, 그쵸. 일반인 네. 뭐 많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자는 영원히 내가 기자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경계해야 되나? 그럼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 아, 기자 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들이 조선일보 기자예요.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제 집에 일거리를 가져와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아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 거실에서 기록 막 이런 걸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보다가 방에 이제 피곤하니까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멈칫 와가지고 보자기를 그걸 다 싸가지고 싸가지고 방으로 조용히 아들놈이 보면 안 되니까. 조용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정도지. 그래. 아들이어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게 그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안 보겠어? 근데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아무리 경계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조심은 해야 된다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가진 어떻게 보면 그냥 애환인 건데. 진짜 애원해요. 진짜 힘들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기자는 난 듣고야 말았는데.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이 갖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치인이든 그 누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기자를 상대로 그걸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뭐 무조건 뭐 입이 싸서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뭐 기사를 쓸 거라는 그런 신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자라는 거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야 진짜 또 그 사람을 위한 거고 그 기자를 위한 거잖아 그게. 야, 그래서 되게 힘든 경우가 뭔지 알아요? 부부 기자. 아 부부 기자. 부부 기자인데 세다. 욕심이 있어. 서로 그렇지. 제가 아는 커플 중에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가 욕심이 없으면 아무 문제 안 돼. 왜냐면 한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특종을 하러 다니는데 한 사람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전혀 나는 뭐 상관없. 근데 둘 다 욕심 있는 경우가 있어. 내가 아는 케이스에. 크다. 야 그러면 장난 아니야. 하나가 특종하잖아요. 가족 분위기가 싸해지 장난 아니지. 아니다. 너 그렇겠다. 어떻게 나한테 그 얘기도 안 해줄 수 있냐?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이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지. 너는 네 거기가 저 특정 활동 안에 보고도 안 했어? 넌 뭐 했냐? 뭐 했어? 약간 회사 이렇게 다를 경우 이제. 그럼 막 이제 속으로 막 하면서 약간 그 부부간에 막 그 긴장감. 있어요. 그게 있네. 야, 아이고 애환이 있네. 매연이 있어. 부부 기자들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해결되겠지? 부부인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해결 안 돼. 어떻게 그러면? 계속 가 그렇게. 와. 계속 가. 근데 어느 시점에서 한 사람이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학업의 뜻을 포기하는 순간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죠. 네. 근데 이제 둘 다 뭔가 굉장히 막 내가 기자로서 큰 기사를 쓰리라 마음 먹으면 기자 커플은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아. 뭐든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부가 되면 나름의 애환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 네. 어디든. 그치. 네.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런가요? 어떤 경우는 둘이 악기가 다르면 이제 되게 막 서로 오히려 좋아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연인과 부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쪽은 아까 말한 한 사람은 특종 욕심이 없는 기자고 그렇지. 특종 그런 밸런스고. 근데 예를 들어 둘 다 막 피아니스트야 예를 들어. 근데 막 둘 다 정말 욕심 있어. 연락 비교돼 막. 예를 들어 밖에 클래식 나오면. 뭐 둘 다 독일에서 막 유학 갔다 왔는데 막 둘 다 막 엄청 묘한 그런 게 있죠. 제가 옛날에 같은 업계분이랑 살았는데. 그래요? 그렇죠. 예. 있더라고. 욕심 있으셨나요? 이상하게 좀 이렇게 예. 동시에 작품을 올리는 시기가 된 거야. 저쪽 회사랑 우리 회사랑. 그러면은 티켓이란 게 둘 다 잘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한쪽은 안 나가고 우리는 잘 나가거나 한쪽은 막 악평이 쏟아지고 우리 쪽은 괜찮고 이러면은 곧 입장 난처하다고. 그러네. 위로가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 야 괜찮아 그럼 니네 거 잘 된다 이거지? 그럴 수 있겠네. 야. 그래. 이원주 의원이 일단 생각을 잘했어야 되고. 아유 그런 지각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지. 생각을 잘못했고 또 철학에 문제가 있었고 언사를 잘못했지. 아니 그리고 사과를 할 때는
저는 그냥 사과를 해야죠. 더 깔끔했으면 좋겠어. 그쵸. 아니 잘못했는데 뭔 말이 많아.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무릎 꿇고 울어야지. 우는 거 잘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 변명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할 거라면. 그리고 왔는데 막 하면 무릎 꿇고 울어야지 그냥. 그렇지. 아니 안철수를 위해서는 그렇게 울어놓고 이 잘못을 할 때 왜 안 울어? 그게 이제 안철수를 위해서 울었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뭐 하여튼 표면적으로 볼 땐. 네. 근데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뭐, 저는 이런 뜻이었고요. 막 설명을 하면서 논쟁을 하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못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취지는 어떤 취지라고 해도요, 그건 저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려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자. 저는 그 예산도 얘기를 한 거고요. 급식비에서 저희가 마치 잘못된 거에 인건비를 가져가고 그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건비와 급식비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일부 지자체 그걸 제대로 공부하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일부 좋겠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머니 의사분들 탓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그러니까요. 제대로 공부하시고 하시라고요. 국민의당 정식적인 그리고 해명과 국민의당 입장 표명 반드시 해주시고요. 사과 꼭 발표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사과 안 받겠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과연 사과의 진정성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 사과를 안 느껴지잖아. 우리 바보가 아닙니다. 느낄 수 있어요. 사과를 할 땐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김프로쇼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우리 또 사과하고 깔끔하게 선물까지 쏴드리잖아. 그렇지.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의견들 올려주고 계시고,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또 올려주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방송할 테니까요. 그래도 계속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 사적인 대화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기승전 어떻게 포장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려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멕시코 맥주, 하이트 카스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기자와의 사적 대화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오늘은 또 데이브녀의 색다른 다른 프레임 만나보셨으니까 좋았습니다. 그 통찰. 여러분들의 의견 게시판에다 좀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괜찮은 맥주 하나 가지고 크리스티안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